너나 잘하세요. 자, 부산의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황령산 개발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네네. 일단 좀 주목되는 게 지난해 말이죠. 12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의결돼서 황령산 봉수 전망대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어떤 사업입니까?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8일 심의한 것은 황령산 유원지 및 유원지 조성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것입니다. 10월 30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재심의 결정이 났었는데요. 예. 한 달 만에 내용이 보완되어서 심의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붙긴 했습니다. 크게 한 4가지가 붙었는데 케이블카 진입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해라는 문제, 그리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라, 건축물의 안전선 확보와 디자인을 좀 자문해라는 것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매년 영업이익의 최소 3% 이상을 공공기여하는 방안 등의 조건이 붙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뭐 한 2천억에서 2,2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25층 높이 예, 봉수 전망대와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불리는 로프웨이, 황령산부터 이제 전포동으로 이어지는 뭐 케이블카랑 유사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복합문화 전시홀 등을 갖춰서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야경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좀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스노우캐슬 정상화 사업도 진행할 예정인데 여기서 조건으로 걸었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라는 거는 사실은 좀 저희가 볼 때는 말장난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로프웨이가 친환경 교통시설이라는데 그 친환경이라는 교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무수한 자연이 훼손된다는 점은 좀 정반대의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예. 이렇게 개발업자가 환경훼손 최소화했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지금 황령산 개발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네. 지금 황령산 개발 어떤 과정을 거쳐왔습니까? 예, 매우 오래 전에 진행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사실은 이게 남구나 수영구 쪽에 산이 그렇게 많지는 네네. 않습니다. 그래서 도심이 허파라고 할 수 있는 황령산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고요. 예. 그리고 2005년에 스포츠랜드 부산 주가 황령산의 2만여 평의 연면적 1만 4천여 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실내 스키돔 스노우캐슬을 짓기로 하고 2005년 3월 건축인 허가 절차를 거쳐서 2006년 5월 준공 목표로 해서 진행되다가 2007년 7월에 준공하고요. 네네. 그리고 한 달 정도 시범 운영을 거치다가 2007년 8월에 정식 개장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지역 주민들과의 또 이제 진입로 문제로 네. 법원으로부터 영업 정지 명령을 받습니다. 다시 영업을 재개하지만 그 뒤 1년 뒤에 최종 부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막 그렇게 붐이 일고 막 잘 될 거라는 것과 같이 이제 관광객들이 안 오면서 좀 자금 회수가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당시 또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으로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네네.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스키장 영업을 못하게 되었고요.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은 뭐 다방면으로 했지만 지금까지 예. 보시는 것처럼 방치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야, 도심 한복판에 실내 스키장이 생겨? 뭐 네네. 이러면서 저 가서 방송했던 기억도 나고요. 언론 제가 그 당시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네. 어느 언론 하나 안 쓴 언론이 없을 정도로 너무 이제 거의 뭐 기대와 한호와 뭐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한 20년 전 기사를 네. 제가 찾아봤었는데. 그때 예. 이제 스키 한번 타보니까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너무 슬로프도 짧고 그리고 예. 근처에 이제 양산에서 금방 또 스키장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제 완전히 하얀 길을 걸었는데 이번 계획안은 그러니까 스노우캐슬 관련은 아닌 거예요. 예, 아닙니다. 그죠? 또 다른 짚어주시죠. 다른 곳입니다. 부분적으로. 이번 스노우캐슬에 대한 계획은 아니고 스노우캐슬을 그곳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엉뚱하고 기발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따뜻한 남쪽에서 그렇게 짧은 구간 요즘은 더 대규모 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좀 심각한 문제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게 또 산을 훼손한다는 것이 좀 뭐 역발상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환경적으로는 되게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부산 지역이
특히 부산시가 이 부산 지역을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관광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한 걸음도 못 나갔다. 그리고 과거 획기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사업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보시면 2004년에 아시안게임 기념으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기념으로 아시아 최고 타워 입지로 황령산이 선정됩니다. 근데 재정 등의 문제로 이제 무산되었다가 2012년 케이블카 전망대 민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네네. 계획이 발표되거든요. 예. 그러다가 2017년 문화관광진흥 계획이 발표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건도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발표된 게 2021년 다목적 복합문화 전시홀, 음식문화체험관, 페스티벌 데크, 봉수박물관, 숲속 라운지, 복합문화예술공유센터, 테마 기프티샵, 부산 여행자센터, 봉수 테마가 등 정말 많죠. 네. 그다음에 전망대 시그니처 레스토랑, 서면과 점포동을 잇는 로프웨이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됩니다. 이런 계획이 발표되고 이제 되게 반대가 많았죠. 그래서 작년 8월에 다시 변경을 내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운동시설하고 녹지시설은 축소하면서 변경안이 제출되었고요. 그 변경안이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이상해요. 한 달 만에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2월에 다시 이제 통과가 되어서 이 사업이 정말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향후에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저희 애청자님께서도 뭐 걱정하는 말씀에 이제 자연 그대로 두고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제안도 주셨는데, 근데 시민사회에서는 요 이제 황령산 개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온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뭐 제가 시민사회단체 소속이라 네. 시민단체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난개발 계획입니다. 70년대 80년대 개발주의 시대나 나올 법한 그리고 창의력이 없는 사업자와 공무원의 마인드가 그대로 반영된 난개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망대가 지하 2층 지상 25층인데 기존의 황령산이 한 427m 정도의 예. 높이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다시 27층의 인공 구조물을 올리겠다는 건데 네네. 뭐 좀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LCT나 우리 그 달맞이 꼭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 전혀 주변하고 조화를 이루지 않는 사실 산에나 아니면 바다에 징을 박아놓은 이런 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황령산의 예. 전망대도 27층입니다. 지하는 빼더라도 25층인데 그렇게 높은 것이 그렇게 헝한이 산 위에. 들어간다는 예. 게 또 다른 또 우리 부산의 난개발의 이제 목록에 리스트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황령산의 운동시설 줄이고 녹지를 축소하면서 전망대를 설치하고 로프를 건설하면서 동서 관광축을 강화하겠답니다. 그리고 동서 간의 교통 흐름을 좀 완화해 보겠다는데 로프웨이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세계의 관광 명소가 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황령산에 대규모 위락시설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모으겠다는 것인데 이런 계획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규모는 커졌지만 지금 더 강조되어야 할 생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앞서 제 코너 앞서에 보면 기후위기 뭐 이런 거 말씀하셨지 네네. 않습니까? 이런 거랑 배치된다고 볼 수 있죠. 환경을 파괴하면서 관광시설을 도입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부산은 정말 우수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산, 강, 바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관광시설이 아니면 관광산업이 이 정도로뿐이 발전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고 부산시 행정과도 정반대한다는 겁니다. 네네. 이 얼마 전에 부산시가 그린벨트 확대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네네. 물론 가덕도 신공항을 위한 것이긴 한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 했던 공공기회 협상제를 보면요. 다 중공업 지역과 공업 지역의 아파트 단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공기회 협상 대상지를 한번 보시면 다대포 그다음에 일광해수욕장, 네네. 수영 그 강 주변입니다. 네. 네네. 근데 그런 곳들에 왜 관광산업이나 이런 거는 도입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우수한 자연 환경을 가진 곳은 아파트 단지로 다 바꿔놓고 그다음에
그린벨트는 또 해제하자고 하고 또 시민들한테 그 여러 가지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쉼터가 될 수 있는 황령산은 파헤쳐서 개발하겠다는 게 저는 정반대로 가는 입장이 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탄소 중립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개발이고 부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개념과 또 역행하는 것입니다. 예. 천혜의 절경을 가진 부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남개발로 천혜의 절경을 망치는 그런 개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늘, 바다, 산, 강 이런 것들은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재를 민간 사업의 수익 사업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것은 공공성이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공공적 개발을 통해서 민간의 이익은 발생을 하지만 그러면 그에 반해서 부산 시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잖아요. 부산시가. 네. 만약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 근데 그런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참여연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황령산 개발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가 송도 해상 케이블카 운영하는 송도 해상 케이블카 계열사입니다. 근데 그 송도 해상 케이블카 개발 당시의 진행 과정을 한번 보시면요. 부산시에 내세웠던 사업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운영사는 665억 원의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개장 6개월 만에 174억 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송도 해상 케이블카. 예, 맞습니다. 같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에 서구청이 걷어들인 세금은 지방소득세 1,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서구 주민의 고용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사업자가. 근데 정규직 25명 가운데 7명, 외주업체 91명 중에 29명들만 29명만 서구 주민으로 고용해서 약 30%의 고용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반면에 송도 에이블카 주변의 교통난, 주차 민원, 그리고 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녀촌 폐쇄 등 이런 사회적 갈등은 매우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출뿐만 아니라 20년간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서구나 서구 주민 나가 부산에 어떤 공공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업자가 황령산 개발을 통해서 부산 시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하는가 공공기여를 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앞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으로 공공기여와 영업이익 최소 3% 이상을 공공기여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정도의 공공기여로 부산 도심 허파이자 시민의 쉼터를 바꾸는 것이 적절한지 더 따져봐야 하고요. 이 개발로 아까 위에서도 발생했던 것처럼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사회적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됩니다. LCT 관광 컨셉 시설 도입이 LCT를 건설하는 주요 조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통과되었는데 지금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추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충분히 들을 말씀이 많아요. 송도 해상 케이블카 지금 운영하는 방식을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데 서구민들이 그렇게 서구에서 참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상 지역 주민들한테 받는 게 없다. 이 문제는 굉장히 좀 다른 타도시 통영이나 여수 이런 데는 또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절차 뭐가 있는 겁니까? 이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그다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이 사업이 착수되게 됩니다. 시간이 짧게 남아서요. 끝으로 어떻게 추진되면 좋을까요? 쉽게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구성될 때.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건 아닌가. 그러면 부산 시민과 부산시를 위한 좀 심의를 해야 되는데 민간 사업자 이익에 더 충실한 그런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 공공기획 협상제에서도 그리고 황령산 유원지 개발 등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절차의 각종 위원회에서는 정말 부산시를 위한 그리고 부산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판단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그 과정과 그리고 황령산 개발에 대해서 끝까지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가장 좀 절실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서 만들 때 지금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인데 말이죠.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좀 떨어져가지고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예, 자갈치 아줌에 18,700원.